자, 보통 CAD에서 도면을 그려서 PDF 파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지금 이 도면은 손으로 그린 도면이지만 보통은 CAD 도면이 넘어오게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먼저 벽체를 까맣게 색칠해 주는 겁니다.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보시죠.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자, 레이어의 이름을 바꿉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안 나와 있나요? 네. 레이어의 속성이 있으면 좋은데 안 나오네요. 자, 더블 클릭해 보죠. 그러면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에다 놓고 더블 클릭해 보세요. 또는 그림에다 더블 클릭하면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FX 기능들이 나오게 돼요. 자, 이름에다가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벽이라고 이름을 바꿔 놓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시면 확대를 해주세요. 이렇게 확대를 하고 마크 툴을 선택하고 해당 레이어를 선택하고 마크 툴을 선택하고 마크 툴로 영역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검정색을 칠하시면 돼요. Alt 백스페이스가 전면색, 컨트롤 백스페이스가 배경색, Alt 백스페이스로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얘를 벽체를 쭉 늘려야 되잖아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거 셀렉트 된 상태에서 그대로 이동 툴과 Alt 키를 누르면 복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복제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제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트랜스폼이요. 수정 명령어. 자, 컨트롤 T가 프리 트랜스폼이었죠. 에디트 명령어에 보시면 트랜스폼이 있고 프리 트랜스폼이 있단 말이죠. 똑같은 기능인데, 자, 프리 트랜스폼 그 다음에 스케일로 쭉 키우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다시 봅니다. 마크 툴로 벽체를 만들고 Alt 백스페이스로 검정색 칠하고, 자, 지금처럼 이렇게 벽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이동, 복제를 하면 되는 거죠. 이때 Shift 키, 이동할 때 Shift 키를 같이 눌러보세요. 그러면 수직으로 또는 수평으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다시 컨트롤 T, 다시 볼까요? 자, 이 부분. 자, 마크 툴로 영역을 지정하고 이동 툴로 복제를 합니다. 나머지는 스케일로 키웁니다. 다시 볼까요? 마크 툴로 그 다음 스케일로 자, 다음 백스페이스, 다음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어려운 거죠. Alt 자, 그 다음에 컨트롤 T로 조금만 키워주면, 자, 벽체 다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벽체를 먼저 까맣게 색칠해 줍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먼저는 이 바닥에 있는 내용들, 바닥부터 작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다가 얹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닥에 있는 재질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어저께 우리 바닥 재질 만드는 거 해봤었죠? 자, 그 다음에 저는 기존에 있는 걸로 좀 써보죠. 아, 이런, 이게 흑백이군요. 따뜻한 느낌이 나도록 우드 플로어링을 썼습니다. 너무 크지 않게 자, 이렇게 복제를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타일을 쓰지 않고 그냥 레이어를 복제를 했어요. 레이어 자체를 복제했습니다. 이렇게 레이어가 복제된 경우, 레이어가 많아지죠.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레이어의 그룹이라는 개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뉴 레이어 왼편에 그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폴더 아이콘이 있어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폴더가 하나 생깁니다. 폴더가 생겨요. 이렇게 폴더가 들어갑니다. 자, 내가 집어넣고자 하는 레이어를 다 선택한 다음에 폴더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폴더 안으로 싹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함께 관리가 들어가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럼 얘는 바닥이, 그러니까 강화마루죠. 이렇게 이름을 써놓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군요. 어떻게 했나요? 제가 도면 아래다 넣었죠. 그죠? 도면 아래다 넣습니다. 그 아무 내용이 안 나와요. 자, 이때 도면에다가 블렌딩 모드를 주는데 오버레이요. 아이고, 오버레이 안 되네. 다큰.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밑에 색상이 보이나요? 다큰, 멀티플. 네, 멀티플이 가장 좋네요. 멀티플도 좋고 라이너 번도 좋고 다커는 별로고. 어떤가요? 아이고. 라이트는 안 되고 스크린 라이트는 안 되죠? 자, 그런데 다큰부터 봅시다. 다큰은 조금 안 좋은데 멀티플은 어때요? 기존에 있는 내용과 밑에 있는 내용이 함께 합쳐져서 나오죠. 제가 다크는 더 어둡게라 그랬어요. 두 개가 비추어졌을 때 더 어두운 게 보여주는 것. 이게 다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큰보다 멀티플이 조금 더 강한 거고, 컬러번, 색상을 태우는 거고, 라이너번, 즉 선을 태우는 거고. 그럼 얘는 멀티플이나 라이너번을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맨 위에 벽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벽에 감추어진 거고, 벽에 감춘 거고, 도면에다가 이렇게 블렌딩 모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2장, 3장, 4장의 이미지들을 하나로 합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모습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오파시티를 조금만 줘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면이 조금 더 투명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깔아놓고 작업하는 겁니다. 이렇게 깔아놓고 작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깔아놓고 작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때요? 이 부분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여긴 욕실이니까 여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폴더에다가 그대로 마스크 씌웁니다. 폴더에다가 마스크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스크에다가 검정색을 자, 칠해보죠.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강화마루만 딱 영역이 만들어지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욕실 타일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욕실 타일입니다. 지금 이미지를 보통 이렇게 줄이고 나면 흐리멍텅해져요. 경계가 약간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샤픈트를 쓰는 거예요. 어디 갔나요? 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샤픈트를 살짝 써주면 자, 어떤가요? 경계가 좀 또렷해지는 거 맞습니까? 샤픈트를 써줘야 돼요. 이렇게 크기를 줄이고 나면 샤픈트를 이렇게 써주세요. 그래야 경계가 좀 또렷해집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자, 복제를 하고 자, 근데 자,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역시 복제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복제하고 한 번 더 복제하고 그러면 레이어가 또 많아졌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룹으로 묶으면 돼요. 근데 난 그룹으로 묶기 싫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레이어를 하나로 병합시키면 돼요. 그게 바로 플래튼 이미지입니다. 머지 레이어, 머지 병합하다라는 뜻이 합병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 뉴스에 간혹 보면 어디 회사랑 뭐 M&A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M&A가 머지 즉 병합하다는 얘기예요. 합병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레이어를 하나로 합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머지 레이어를 눌러버리면 내가 작업한 레이어가 하나로 이렇게 딱 합쳐지게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그룹으로 묶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머지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름을 똑같이 바꿉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주고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감추시면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내려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내용들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욕실을 좀 어둡게 주어서 고급스럽게 보이는 거죠. 블랙 앤 화이트 톤으로. 자, 역시 마찬가지 욕실 타일도 한번 해보시죠. 욕실 타일하고 그 다음에 현관 타일까지 한번 해보시죠. 역시 이번에도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레이어를 만들고 여기 있는 욕조를 정리를 할 겁니다. 여기 욕조를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 색칠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칠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욕조는 하얀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라쏘 툴로 지정을 합니다. 물론 대리석일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흰색으로 칠했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 바로 여기를 색칠하는 거죠. 자, 여기가 흰색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대비 효과에 의해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는 이 영역은 어두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갈수록 밝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립스 툴을 이용해서 사이즈가 고정되어 있네요. 지정하고 그래야 내가 브러쉬 칠을 하더라도 밖으로 안 나가겠죠. 자, 보세요. 멀리서 보면 이렇게 그림자가 져가지고 자연스럽게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뭘 또 줘야 돼요? 얘한테 또 뭘 줘야 돼요? 그림자요. 그림자를 만들어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FX 그 다음 드롭 섀도우. 자, 그림자가 양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야죠. 근데 그림자의 방향 조절해주고 180도. 그 다음 그림자 떨어진 정도는 바짝 붙여주고, 그 다음 퍼지는 정도는 최대한대로 많이. 이렇게 지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사이즈도 줄여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 그림자진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자, 얘는 세면대. 그러면 이 아래에 이제 변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자, 변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라쏘 툴.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똑같이 흰색을 칠해 놓으면 되죠. 이때 세면대는 다시요. 히스토리. 자, 여기까지 하고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야죠. 그리고 여기다 흰색을 이렇게 칠합니다. 얘가 좌변기죠. 그래야 여기 있는 그림자가 얘한테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바닥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드롭 섀도우. 그래야 그림자가 각각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렇게 입체감 있는 느낌이 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면대 아래 좌변기가 있고 좌변기 아래 얘네들이 있는 거죠. 욕실 타일이 있는 거죠. 이렇게가
결국은 욕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붙잡고 그룹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다가 욕실이라고. 그러면 내가 욕실만 열어놓으면 욕실에 해당 내용이 다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단순히 타일을 묶는 것도 되지만, 이렇게 그룹별로, 욕실별로, 현관별로, 혹은 키친별로, 혹은 침실별로 이렇게 그룹을 묶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데 안 가도 쭉 읽어보고, 레이어를 읽어보고, 여기 욕실 눌러보면 욕실에 대한 내용이 다 나오는 거죠. 그것도 순서대로 이렇게 쌓아 놓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여기 욕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처럼 색상을 이용한 게 아니고, 얘처럼 색상을 이용한 게 아니고 패턴을 넣어 보도록 하죠. 제가 대리석을 하나 이미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대리석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쭉 깔아봤습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리석도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패턴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샤픈을 조금만 터치를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얘는 대리석 욕조죠. 욕조라고 이름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똑같이 밝기가 바뀌면 되죠. 여기가 밝다면 여기는 조금 더 어둡습니다. 그죠? 보통 이런 식으로 욕조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그죠? 위에는 넓고 아래는 조금 좁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이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색상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도 괜찮고요. 그냥 애초에 여기 색깔을 어둡게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역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까 한 것처럼 여기에다가 직접 세면대 레이어에다가 직접 작업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렇지 않고 레이어를 별도로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해당 레이어와 겹치는 거죠. 그러면 원본은 손상 가지 않고 그 위에 색상만 덮이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다이렉트로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 엘립스. 자, 중간이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 색깔을 바꾸는 거죠. 너무 진하고 흐리게 칠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깊이감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색칠해서 만들어도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침대나 장이나 이런 거 다 이렇게 색칠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거죠. 그걸 직접 활용해도 좋고, 아니면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도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음 거 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소스를 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소스를 써볼까 해요. 얘를 써볼까 합니다. 이 소스를 쓸까 하는데, 자, 이동 툴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레이어를 보세요. 얘 선택되어 있죠.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컨트롤 C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메시지가 떠요. 이게 무슨 메시지냐면 Selected Area, 현재 선택된 범위 내가, 현재 선택되어 있는 범위가 is empty, 비어 있습니다. 빈 공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얘는 다른 레이어에 있는 겁니다. 이 레이어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레이어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확인하는 방법 간단해요. 이동 툴을 선택하신 다음 여기 보시면 오토 셀렉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체크하시면 이렇게 움직일 때 바로 레이어가 바로 쫓아가요. 이게 오토 레이어입니다. 오토 셀렉트 기능입니다. 근데 좀 불편할 때들 많아요. 편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레이어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면에서는 편하지만 그렇지 않고 불편할 때도 많습니다. 자, 또 하나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이동 툴 선택하고 해당 내용 위에 오른쪽 버튼 누르면 레이어 42라고 나옵니다. 이때 선택하시면 바로 해당 레이어로 이동해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 찾는 방법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면 이와 같이 들어오겠죠. 대략 위치를 맞추고 크기도 조절하고요. 이만하네요. 가장 쉬운 건 이처럼 기존의 소스를 활용하는 건 가장 쉬운 일이겠죠. 그래서 레이어 이름도 바꾸면 되죠. 침대. 자, 얘는 위로 이렇게 올리시면 되죠. 그러면 위로 올라가니까 도면 위로 올라가니까 얘는 도면 위에 이제 형성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전체 작업해 보세요. 꼼꼼하게 작업해 보세요. 자, 시작하시죠.